그들의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제 영상 중에요. 부동산 역대 최장기간 상승 원인과 2020년 이후 전망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댓글, 뭐 영상이 좀 됐지만 한번 댓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 여기 이 글을 보게 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 집값,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이 영상을 한번 띄워줄 테니까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6년 정도가 최장기간 지금까지 상승했던 건데, 지금 거의 8년 차째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오른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10년 내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이클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완전히 기존의 역대 사이클과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살고 계신 건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냐? 공급 부족 때문에 거기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공급 부족을 누가 했냐면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댓글이 이래요. 수요 공급에 따라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는 것은 기본 원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공급을 엉뚱한 수요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하락론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공급을 하면 무주택자보다 이미 주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나 투기 세력이 휩쓸어 버리는 건 안 보이나요? 무주택자가 지금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못 살까요? 자, 무주택자가 지금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못 살까요? 징벌적 세금은 내 집 마련을 하고 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이거 지금 내용이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영상 보시고 이 글 쓰신 분이 보신다면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지금 징벌적 세금으로 무주택자가 직접적인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무주택자가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근데 이 징벌적 양도세 세금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팔게 되었죠. 집을 못 팔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죠. 집이 없죠, 시중에. 시중에 집이 없어 희소한 가치가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결국은 피해를 본다라는 개념인 거지, 징벌적 세금 자체가 무주택자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집을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정부가 공급을 못하고 가격을 억지로 누르려고 했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집을 파셔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기본 논리가 나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더라도 더 많이 남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더라도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더라도 어차피 많이 남았으니까 팔아라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좀 참 죄송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무주택자분들은 다주택자의 어떤 심리를 모를 거고, 하락론자들도 당연히 집이 없겠죠.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 보통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등기도 안 쳐본 사람들이 뭐 자꾸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웃기긴 해요. 자, 안 팔고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는 욕심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도 인정해야죠. 맞아요. 안 팔고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는 욕심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합니까, 우리가? 인정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네, 그리고 욕심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결국은 뭐죠? 투자로 산 게 맞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로 뭐 거주할 것도 있지만 투자용 집도 샀어요. 그게 뭐?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시각이 완전히 갈리는 게, 하락론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딱 더 이상 토론이 진전이 안 돼요. 토론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은 에이, 집을 한 채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그거 나쁜 거잖아. 대화가 안 돼, 더 이상.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게 나쁜 거라는데. 예? 그 자체를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다주택자한테 뭐 집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거니까 파세요 해봤자 그 사람들이 팝니까? 안 팔죠. 절대 안 팔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이제 투자로서 샀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투자 수요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뭔가 정책을 세워가지고 무주택자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부정하고 니네가 그러지 마. 니네가 집 팔면 되잖아. 집 팔면 되잖아. 계속 백날 얘기해봤자 뭐 여러분들 삶에 변한 거 1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응? 부동산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주식 투자는 돼요? 부동산 투자는 안 되고 주식 투자는 왜 되는데? 그 암호화폐는 왜 투자하는데요? 원자재, 원유, 석유, 요즘에 거래가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상품 거래소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품이 있기나 해요? 다 거래하죠. 왜? 그게 필요해서? 원유 거래하시는 분 원유 필요해요? 금 사시는 분 금 필요해요?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왜 다 사요? 돈 벌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에서 욕심은,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은, 그건 당연히,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걸 왜 자꾸 꺾으려고 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걸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그 도덕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집값이 붙들고 있는 욕심을 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아무 의미 없던 얘기라니까요. 본인이 거주할 한 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는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긴 것도 맞잖아요.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오케이 인정. 그 인정하는 과정 인정하고 나서 그걸 전제로 깔고 그걸 전제로 깐 다음에 정책을 넣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리 집을 살 수 있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걸 자꾸 부정하면서 야 너희만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실패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투기 수요. 그들이 말하는 투기 수요가 투기꾼들이 투기를 안 하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그 전제를 갖고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들이 투자를 한다. 다주택자도 인정한다라는 기준을 해갖고 공급을 더 왕창 늘려버리면은 안정화가 훨씬 지금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처럼 욕심, 사람의 본능을 꺾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꺾이게 되면서 당연히 안 꺾이지. 안 꺾이게 되면서 지금 집값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소장님의 강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나 정부 정책 실패 하나만 가지고 집값 상승을 논했다는 점에서 편향적 시각이 느껴진 건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리고 제가 왜 정부 정책 실패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정답이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의 욕심을 인정하고 전제로 깐 상태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정책을 펴니까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맞아요. 자,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급을 안 해서 집값 떨어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투기 세력을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쓰다가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정책을 잘못 세운 무능이라고 봐야죠. 정부는 정책을 실패한 잘못이 있고 다주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나 투기 세력은요. 투기 세력들 투기 부리는 거 중지하고 이거 중지 백날 얘기해보죠. 100년 얘기해보시죠. 세계를 중지되나.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로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투자를 다 꺾어야 됩니다. 노동소득만 해야 돼.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밥 갈고 농 갈고 해갖고 그걸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선물 거래소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다주택자들은 제발 욕심 좀 내려놓고 무주택자들이 살 집을 그만 내놓으세요. 이게 오히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이분들도 뭔가 고민하고 투자가 그냥 나오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거 집을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공부하고, 에? 시드머니 만들려고 노동소득으로 열심히 일하고, 남들 놀고, 잘 때 안 먹고, 공부하고 하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내려놓고, 내놓으라고요? 이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쁜 심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공급이 좀 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신지 알겠죠? 자본주의에서는 다주택자들 투자든 투기든 그 세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니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그게 옳고 틀리고 도덕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옳든 틀리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니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응?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가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왜 다주택자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순기능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주택자 없으면 전세나 월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은 투자로서 부동산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나게 퇴보하는 거죠. 봐봐요.
지금 뭔가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세금 좀 많이 내더라도 내라. 무주택자들 살 수 있게끔 욕심 좀 내려놔라. 자,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준은 또 어디예요? 기준은? 예를 들어 이 글 쓰신 분이 한 월급이 한 300만 원 받는다고 하죠. 응? 300만 원 받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많고 정말 불쌍한 분들도 많잖아요. 50만 원 이런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죠? 그러면 300만 원 벌었으니까 욕심 좀 내려놓고 그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그분들 도와주세요라고 하겠으면 하실 겁니까? 응? 하실 거냐고요. 본인이 직접. 그럼 300만 원은 또 별로 안 버는 거고, 뭐 1000만 원은 많으면 그 기준을 또 누가 세우는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50만 원 버는 사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300만 원 버니까 당신은 200만 원만 갖고 나한테 100만 원 줘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생각이시라니까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정부나 무주택자분들이나 하나공자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다주택자를 자꾸 욕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 욕해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인정하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 나쁘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논외로 하고 그게 바뀌어질 상황이 아니니까. 바뀔 게 아니니까 그걸 당연히 전제로 깔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부는 이 와중에서도 시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얘들을 때려잡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속 실패해요. 지금 10년 동안은 지금 2013년 올랐으니까 거의 8년째 지금 8년 차 가격이 오르고 있죠. 지금 제가 볼 때 2년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가격 상승합니다. 공급 부족이니까. 10년이 올라야 사이클이. 근데 계속 공급 안 하잖아요. 20년도 올라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쉬었다가 하는데 그냥 계속. 정부 정책 실패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